안녕하세요. 형충해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형이란 것은 3회의 동기가 뭉쳐서 정폭되는 현상이라고 했으며, 충은 계절과 방향의 반대되는 기운이 부딪힘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간합, 육합 또는 방합국, 삼합국 등을 배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이 시간에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주 원국에 합이나 충이 있을 때 충은 합이 풀고 합은 충이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좌호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을 풀려면 합이 오면 풀리겠죠. 자, 자와 합이 되는 축이 오거나 오가 합이 되는 미가 오면은 이런 좌오충이 해소되겠습니다. 그리고 형도 있는데 인사형, 사신형 이런 형들도 삼합의 왕지가 올 때 풀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사형이 있으면 인오술에 오가 온다든지 사유축에 유가 온다든지 하면은 그 형이 풀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충도 되고 합도 될 경우에는 합이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생하는 걸로 그 다음 마지막 극하는 순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지지가 삼합국이나 방합국을 이루게 되면은 그 지지가 용신의 글자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전체적인 그 구조를 살펴서 약한 기운은 전도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자진 수국이 되면 일단 이 삼합국은 천간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화가 어떻게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수극화 해서 화의 기운이 약할 때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봐야겠고요. 수다, 토류, 토가 약할 때, 수다, 부목, 목이 약할 때 등 현상을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천간합이 되면은 이제 기운이 강한 것은 동하게 되고 약한 것은 합거가 돼서 잃게 되겠는데요. 다음 예시를 한번 봅니다. 자,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와 같은 오행이 많죠. 신은 약해요. 이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병화는 합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봅니다. 이번에는 병화가 약하고 주변이 전부 금입니다. 이럴 때는 합이 이루어지면 병화가 합거가 돼서 제 기능을 잘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세운에서 일지와 합을 하게 되면 일지가 일단 그 오행을 득하는 것으로 실감하게 되는데요. 득한다는 것이 꼭 성패에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오는 글자의 기운이 나에게 해로울 때는 오히려 성패로 본다면 패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에 관이 들어와서 내 일간과 합을 이룰 때 신약한 경우에 일간과 합을 이루게 되면 더욱더 신약해지므로 뭐 병을 앓게 된다든지 직장 때문에 힘들다든지 또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든지 처녀 같으면 강탈당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들어와서 내하고 합됐다고 해서 다 일단 좋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강할 때는 물론 좋겠죠. 그 다음 형충해합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천간합은 시제의 법칙에 의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금묘하실 순으로 연간이 제일 먼저 보고 합을 하고 없으면 월간, 없으면 시간, 일간은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시간도 없으면 대운하고 합하는가 보고 세운하고 합을 보고
그리고 개고된 장간, 지장간으로 투출되어 올라왔는가도 보고 제일 마지막에 일간하고 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지지는 강약의 법칙에 의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방합을 제일 먼저 보고 중시하고 그 다음 삼합, 육합, 반합은 제일 마지막 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하는 것도 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천간합이 제일 먼저 강하게 동하고요. 그 다음 삼해라는 것은 삼합국이나 방합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삼형, 육합, 육충은 각구에 보고요. 그 다음 형이라는 것은 삼형의 두 글자입니다. 인사형, 사신형, 축술형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반합은 삼합국의 두 글자 인호합, 오술합 이런 식으로 반합입니다. 반합은 형보다 더 아래쪽이죠. 그리고 귀문이나 원진, 진해, 자유, 인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동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 같은 글자가 들어왔을 때도 동합니다. 생동한다. 이런 순으로 동하는 힘의 우선순위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형충해합이 인접한 상태에서는 작용이 쉬운데요. 멀리 이제 연지나 저 시지하고 이렇게 형충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형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적 요인의 글자가 들어왔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제 동해서 작용한다고 봅니다. 다음 한번 실제 사주 속에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 일주에게 있어서 자 상관 무인운이 왔고요. 정관운이 또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이 정화일주에서 지지에 보니까 사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술, 귀문, 원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술이라는 것은 어떤 원진이니까 귀문 원진이니까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상관대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운입니다. 이유는 상관은 정관을 치거든요. 그럼 지금 천간의 원국에는 정관이 없지만 정관연이 왔습니다. 그러면 토극수 하거든요. 그러면 정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관운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상관경관이라고 합니다. 상관경관 아주 좋지 않게 봅니다. 관제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상관경관운에다가 지지가 무인운에 인사신 삼형이 걸렸네요. 그래서 상관경관운에 인사신 삼형이 걸리면 대다수가 관제수가 일어납니다. 직장에 관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술, 기문, 원진이 월지에 있죠. 그러면 월지는 사회궁이라서 사회적인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이 정관은 자식에도 해당하므로 자식 문제로도 해석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조금 기운이 약한 것 같네요. 자, 병신합이 되어 있어요. 이 신이라는 것은 병화일간에게는 재성입니다. 그런데 연주에도 또 이렇게 합이 되어 있네요. 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한 사주에 병호운은 좋은 거거든요. 병호운은 내 기운을 도와주는 운이라서 좋습니다. 하지만 자, 문제가 발생했는가 봅니다. 지지에 축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축이 오면은 축술형이 발동하겠지요. 발동하게 되면 토극수하게 되죠. 토의 기운이 커지면서 토극수하게 되는데 이 재물을 지켜주는 것은 관이 됩니다. 우리가 관은 수극화해서 비견이나 급제를 극해서 통제하면서
재물을 못 가져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성이 약화되어 버리면은 비경급제들이 날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정계충도 일어나서 관이 약화되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축술형이 일어나면서 토곡수에서 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다른 병화에게로 가게 되겠죠. 이 개수가 죄를 지켜주는 것은 관인데요. 관이 약화되어 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재물을 보존하기 힘들게 되겠습니다. 재물 또는 아내가 어떻게 잃어버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묘유충이 있고요. 묘술합도 있고 진유합도 있어요. 이렇게 충도 있고 합도 있으면 충도 일어나지 않고 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에게는요. 토가 전부 관성이죠. 어후, 관성이 이렇게 많아서 개수일간 너무너무 힘듭니다. 관은 나를 극하는 성분인데 이렇게 많으면은 개수가 살아남기 힘들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머, 너무 많네요. 자, 관살다봉이라는 것은 관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다가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관살혼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라면 이 남편 복이 없는 거죠. 너무나 강한 남편의 기운에 눌려서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 번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인미가 있다라는 것은 인미라는 것은 귀문이잖아요. 귀문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의처증이 생기게 됩니다. 의처증 이제 남자 입장으로 봐서는 왜 이 토들이 다 남자인데요. 의처증이 생기는가 하면은 아내는 하나인데 많은 토들 비겁들이 토 입장으로 보면은 비겁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의처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생했는 여자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문이 있을 때 이런 의처증이 많이 생겨난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지지가 다 수국 물바다를 쳤습니다. 큰일 났네요. 수국화도 해야 되고 천간에 또 임수까지 떴습니다. 수국화 돼서 화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자, 화가 정신을 나타내는 거죠. 자, 빛을 볼 수가 없겠고요. 또 수다 부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수다 부목도 되어서 목은 신경인데요. 정신도 없고 신경도 잃어버리고 큰일 났습니다. 언제? 자, 신진. 이 사주에서는 갑이요. 목생화해서 용신이거든요. 경진대운이 오면은 각경충합니다. 그러면 갑이 힘을 못 쓰죠. 자, 그래서 갑이 용신이 충을 당했습니다. 위험하죠? 자, 그런데 지지가 물바다인데 신진 또 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물의 기운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사람은 배운이 목운으로 흘렀을 때는 용신으로 흘렀을 때는 직장에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운이 완전 경진대운으로 바뀌면서 물바다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거기다가 세운까지도 신년이 옴으로 해서 의식불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다음 이 사주는요. 지지가 온통 토입니다. 자, 남자 사주라면 토는 재성, 아내이겠죠. 또는 돈, 재물도 되는데요. 이렇게 신약한 사주가 이 재물을 많이 질 수 없겠죠. 자, 대운이 잘 흘러준다면 모를까 이것 때문에 힘들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을 보니까 병진 토운이죠.
계민년 또 토입니다. 아구 이렇게 토가 많은데 또 토가 들어와서 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겠습니다. 토가 많으면 자 나무가 토에 다 묻혀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도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토가 너무 많아서. 자, 축술미 사명에다가 토운이 들어가 진술충에 술미형에 야단 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불도 꺼지고 본인도 이제 묻힐 지경이 됨으로 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여기서는 재성 아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봐요. 아내로 인하여 재물이 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칩니다.